자, 담임 선생님이 회장이랑 부회장한테 학급 학생 40명의 키에 대한 평균값을 조사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회장은 40명 전부 다 조사해서 172라는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회장은 1번부터 10번까지만 조사를 해서 173이라는 평균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회장한테는 정확하게 해왔구나. 전부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칭찬을 했고 부회장한테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 잘한 걸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전교생 몇 명이야? 200. 230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반에는 몇 명이야? 28명 몇 반인데? 9반? 9반에는 2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평균이 전교생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2점이 나왔어요. 근데 귀찮은 거야. 230명 다 물어보고 다니기가. 그래가지고 9반에 가가지고 28명에 대한 평균을 조사를 했더니 61점이 나왔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두 개 큰 차이가 있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를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의 뜻 해서 글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를 객관식 1번으로 내기가 딱 좋죠. 자, 조사 대상이 되었던 학급 학생 40명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부회장이 뽑은 10명의 학생을 표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본다면 전교생이 모집단인 겁니다. 모집단. 그 다음에 9반이 이제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1반을 할지 2반을 할지 아니면 뭐 각 반에 1번을 할지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뽑는다. 내가 9반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을 요것을 추출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1번 아니지 학생을 표본이라고 한다. 또 10명의 학생을 뽑는 것을 추출이다 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집단 요거하고 그 다음에 표본 요거하고 추출 요거하고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알아놓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회장은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표본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일부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인구조사, 뭐 시험 성적조사 같이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전수조사다. 전부를 조사, 전부가 어딨죠? 전부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다.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폰의 만족도 조사와 같이 전수조사를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하는데 표본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조사해가지고 전체는 이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지. 그 방법을 표본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쭉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통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 한다. 보기 1번. 조사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의 자료를 표본이라고 한다. 2번.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모집단의 크기다라고 한다. 3번. 그 다음에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다. 4번.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 또는 샘플링이다 라고 한다.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통계조사에서 전체를 모집단, 일부를 표본. 근데 에어컨이 꺼졌나?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고등학생 한자 읽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500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는 전국 고등학생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은 전국 고등학생이 되는 거고 내가 고른 500명이 표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내가 500명 뽑았기 때문에 500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만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전수조사일까 아니면 표본조사일까? 표본조사가 되겠죠. 그럼 내가 전국 고등학생 한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 시험을 치게 했어. 그거는 전수조사일까? 표본조사일까? 전수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을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모집단의 분포의 성질이 잘 드러나도록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우리 반의 평균을 알고 싶어. 우리 반 키 평균. 그래가지고 내가 랜덤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을 추출을 하는 거 하고 내가 키 순서대로 만약에 줄을 쓴 거야. 체육 시간이야. 키 순서대로 쓰나 요즘? 여기는 끄덕끄덕 여기는 도리도리. 키 순서대로 섰다 치자. 키 순서대로 쳤는데 앞에서 작은 순서대로 10명. 그럼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추출해가지고 10명의 평균을 낸 거 하고 작은 순서대로 10명의 평균을 낸 거 하고 뭐가 더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평균이 나올까? 전체 우리 반 키 평균을 더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조사했을 때 잘 나타날까? 이렇게 조사했을 때 잘 나타날까?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우리 반이 이게 30명이야. 근데 30명 다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반 1번부터 10번까지 와봐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거 하고 작은 순서대로 서봐 해서 작은 놈 1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 하고 뭐가 더 우리 반 키 평균에 가까울까? 위에 거가 더 가깝겠더라. 그러면은 내가 우리 반 키 평균을 나타내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선거를 하기로 했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자. 어떤 예가 있을까? 이렇게 자 후보에 내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정연쌤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반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야 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문쌤이 될 것 같나? 이렇게 해서 문쌤 반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맞을까? 틀렸겠죠? 이거는 너무 편향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균등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뽑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저기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뽑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확률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에 모여 있게끔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잘 흩어져 있게끔 뽑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임의 추출, 제비뽑기, 동전 던지기, 난수 주사위, 난수표 등이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로또 복권을 구슬 뽑기도 추출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추출을 할 때 한번 추출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렇게 했어. 자, 내가 이 상자에 당첨이 있어요. 당첨이 초록색이야.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안 당첨. 이렇게 노란색으로 5개가 있어. 그래서 자 와봐. 이제 뽑기 할 거야. 초록색 되면 당첨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주한이 와봐.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3이죠. 그렇게 해서 8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얘를 하나를 이렇게 뽑았어. 없어졌어. 그지? 그 다음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7분의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뽑았지만 다시 이렇게 잡아놓고 처음에 8분의 3이었지만 그 다음 사람도 8분의 3이 나오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되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뽑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복원 추출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전체에 대한 평균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172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뭐가 웃긴데 전체에 대한 평균을 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일부를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모집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모집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모분산,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이때까지 쓰신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알고 싶었던 거야. 그의 이름을 따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다라고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이 그냥 모집단에 대한 거. 뭐가 있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모집단. 그래서 평균을 스몰 m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아니 표준 편차를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표준 편차 기호로 뭐라고 썼는데? 시그마.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죠.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표본에 대한 거. 표본에 대한 평균은 x에다가 바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x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시그마인데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소문자, 이건 대문자. 그럼 분산은 자동으로 그거의 제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박스에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숫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다음 수를 구하세요. 복원 추출로 1개씩 2번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처음에 꺼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지? 자, 봐봐. 주머니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공을 꺼낼 거야. 경우가 몇 가지니? 5가지. 그래서 1번 처음 꺼내는 거 5가지. 근데 보건 추출이래. 그럼 내가 만약 2를 이렇게 꺼냈다 한다. 그 다음에 이 꺼냈는데 보건 추출하라 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 돼. 그럼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데? 5가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곱해요.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25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중학교 방법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더라? 기억나는 사람? 5 파이 2 이렇게 해가지고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야 됩니다.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경우. 자, 그럼 첫 번째 꺼낼 때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5가지. 자, 그럼 내가 2를 꺼냈다. 근데 다시 잡아 넣어, 안 잡아 넣어? 그럼 두 번째 꺼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 곱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 20.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뭐라 써야 돼? 5, P, 2 해서 5 곱하기 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2개를 꺼낸대. 그럼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동시에 이렇게 2개를 잡아갖고 1, 2를 이렇게 잡아갖고 봤어. 근데 내 손에 1,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2, 1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본다? 5, C, 2 그렇게 해서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하여 크기가 3인 표본을 비보건 추출한다 라고 됐는데 크기가 3이다 요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3장을 뽑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보건 추출을 하겠대. 그러면 3장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처음에 경우는 몇 가지다? 4가지. 비보건 추출이니까 다시 잡아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럼 그 다음에 몇 개다? 그 다음엔 이걸 뭐라고 쓰더라? 그래서 2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 이하의 홀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카드를 한 장씩 보건 추출을 하겠대.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다? 10가지. 근데 보건이니까 다시 몇 개다? 두 번째도 10개다. 이걸 뭐라고 쓰더라? 10파이 2. 그래서 10의 제곱 해가지고 10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비보건 추출. 자, 그럼 처음에는 몇 가지? 10가지. 비보건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9가지. 그럼 이걸 뭐라고 쓰더라? 10p. 그래서 90이다. 이 2개를 빼라 라고 했으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면에 숫자가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윗면에 나오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세요 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자라는 거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나요? 1, 2, 3. 자, 그러면 1은 몇 개 있는데? 몇 개 중에? 6개. 그럼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 그 다음에 2는 몇 개 있다? 그럼 뭐라고? 3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근데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모가 붙었으면 내가 이때까지 하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지금 전체를 다 조사했죠. 6개를. 그래서 이때까지 하던 방법대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나? 6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하더라? (6분의 1) 8
거기서 뭘 뺀다? 이거 되고 9분의 49를 뺀다 이런 상황이죠. 이거 계산하면 6분의 36? 맞나? 응. 그럼 6이네. 그럼 6, 9, 54니까 54.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거 구했습니다.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할까요? 자, 공이 몇 개 있어요, 총? 10개.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공이 뭐뭐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10개 중에 1은 몇 개? 그럼 뭐라고 쓴다? 10분의 1. 2는 3은 4는 5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하래요. 자, 그럼 평균 해보자. 10분의 1 음.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8 더하기 10분의 5 얼마고? 12. 9 아이가? 얼마라고? 10분의? 2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음. 10분의 1, 10분의 12, 10분의 27, 10분의 32, 10분의 25. 진심? 이거 계산하라고? 맞네. 빼기 100분의 얼마야? 29제곱. 계산하면? 난 몰라. 99, 82, 29, 18, 26, 29, 18, 58, 1, 4, 841 맞는데? 계산하면 10분의 97 100분의 970 100분의 970 841은 100분의 129 아이가? 129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 내용까지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 자,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인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건 무슨 내용일까? 2번 추출. 2번 뽑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복원 추출한다 했으면은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뀔까? 첫 번째 뽑을 때 하고 두 번째 뽑을 때 하고 안 바뀌어요. 확률 그대로예요. 표본 평균을 x바다라고 했는데 그 표본끼리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1하고 3을 이렇게 두 개를 뽑았어. 그럼 이 두 개의 평균은 얼마게? 1과 3의 평균 2. 그게 표본 평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3이랑 5를 뽑았어. 그럼 이거의 평균은 얼마게? 그게 표본 평균인 거야.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았는데 그거의 평균이 3이다 라는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동그라미 세모 더해가지고 내가 두 개를 뽑았으니까 2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다? 3이다.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일까?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를 두 번 뽑아야 6이 나올까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뭐랑 뭐를 뽑으면 6이 나오게? 1이랑 5. 하나 더 있는데 2랑 4는 없어요. 3, 3 이렇게 뽑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 확률을 보도록 할 텐데 확률이 비었어. 여기가 A야. 근데 얘는 6분의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는 얼마다? 6분의 1이라고? 6분의 3이죠. 자, 그럼 1 뽑고 5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1 뽑고 5 뽑는 거 하고 지금 상황이 5 뽑고 1 뽑는 거 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5 나오는 거 하고 처음에 5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거 하고 같다 다르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뽑았어. 내가 1을 뽑았어. 근데 네가 5를 뽑았어. 이거 같아 달라? 어? 내가 뽑았는데 내가 1이 나온 거야. 근데 네가 뽑았어. 5가 나온 거야. 다르죠? 달라요? 순서가 있어요,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1 나오고 5 나오는 거 하고 5 나오고 1 나오는 거 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가지고 1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2다, 그지? 그 다음에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다. 그럼 이렇게 뽑힐 확률은 36분의 6인 거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자, 두 번째에도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럼 얘는 36분의 1인 거네. 그 다음에 첫 번째 5가 나올 확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그래서 36분의 6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내가 구하라고 한 거는 P, X바가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3일 확률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3인 거고 얘도 3인 거고 얘도 3인 거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 더해서 쓰는 거죠. 36분의 13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x의 값이 뭐다? 2, 4, 6, 8. 자, 그러면 2일 확률은?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합이 이제 10이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럼 뭐랑 뭐? 2랑 8, 4랑 6 이런 상황. 그럼 2가 나오는 거는 20분의 2.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거는 20분의 8. 그렇게 해서 400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4가 나오는 거는 20분의 4. 그 다음에 20분의 6 이렇게 해서 400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이거부터 일단 마저 풀게요. 뭘 안 풀었냐면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 더해서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내어야죠. 그 다음에 아까 거 다시 12가 되는 게 뭐 있다고? 2, 4,
6 이렇게 있고 또 뭐 있지? 4, 4, 4. 그 다음에 0, 6, 6.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확률 얼마였는데? 500분의 3? 이거는 500분의 4? 맞나? 응. 이건 얼마? 500분의. 자, 그럼 이걸 조합으로 생각해봐. 2, 4, 6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나올까? 6개 나오겠죠? 3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2, 4, 6도 되고, 4, 2, 6도 되고, 6, 4, 2도 되고,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P, X 바가 4다. 이렇게 한다는 건 500분의 3이 6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4, 4, 4는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500분의 4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066은 몇 개? 3개. 그래서 500분의 6, 8, 48, 4, 108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500분의 18, 그 다음에 500분의 4, 그 다음에 500분의 108 이렇게 더하면은 얼마인가요? 126, 120, 13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근데 8이 아니지 않아요? 108이 아니에요? 3, 아니네요. 54네요. 3이니까. 3, 8에 24, 54.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지? 58, 18. 76. 4로 나누면 125분의 4, 4, 9, 36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거를 자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평균, 표본 평균 이까지는 했어.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 이제 어려워.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내가 이걸 한 방에 이해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40개가 모집단에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해보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40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걔를 X1, X2, X3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X40까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래서 2개를 뽑는 걸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X1, X1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X1, X2 이렇게 X1, X3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X40, X40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낸 게 표본의 평균 아니가? 이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걸 X바의 원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를 X바의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오더라? 820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820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이것들을 2개 더해갖고 2로 나눈 평균이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 표본이다. 얘가 2개를 뽑은 게 그거의 평균. 가능한 게 몇 개, 2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까라고 했더니 820개가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집중해봐. 이 820개의 평균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이 820개의 평균. 그게 얘가 뭔데? X바가 뭐라고? 이름 뭐라고? 엄마 이름. 표본 평균. 표본 평균끼리 다 더해갖고 다시 평균을 내자.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는 게 뭐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이걸 의미가 깊게 생각을 할 건 없는데 이게 뭔가 정도는 알아만 놓고 계산을 바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모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개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은 가능한 게 1, 3, 5가 있었다면 주머니에 1, 3, 5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 보면 1, 1, 1, 3, 1, 5, 3, 1, 3, 3, 3, 5, 5, 1, 5, 3,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더해갖고 2로 나누고 이걸 더해갖고 2로 나누고 이걸 더해갖고 2로 나눈 게 이게 다 표본평균이잖아요. 그거를 X바라고 나타낸 거예요. 이까지는 이해되죠? 아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 이제 중요한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 아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 3, 5로 만들 수 있는 게 9개가 있었잖아.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눈 게 9개가 나온 거야. 그걸 다시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고 할 거고, 평균이니까 2라고 나타낼 건데 뭐의 평균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얘가 표본 평균이죠? 그거의 평균이다. 이렇게 뭐 하는데?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져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딱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세한 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경우가 조금만 있어도 바로 커지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X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의 평균? 모평균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 평균이 모평균인 거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 X바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하는 방식 그대로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 우리가 분산을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먼저 볼게요. 표준 편차 먼저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나타내라 라고 하면 시그마죠? 시그마죠? 그거를 요걸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잊어버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분산이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까지는 그냥 분산입니다. 근데 그거에 밑에 뭐가 붙었어요? N. N이 뭐냐면 추출한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뭐 2인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걸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Vx바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분산 구한 다음에 크기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보자. 그럼 시그마는 제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냥 시그마로 나온다. 근데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은 그냥 똑같으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외우고 갈 거야. 분산 구하라고 하면 개수로 나눕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분산 구하라고 하면 분산을 개수로 나눕니다. 모분산을 그러니까 크기로 나눕니다. 이게 맞겠죠? 크기로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면 얘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장. 분포를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제일 2개 뽑는다고 했는데 보건 추출했어. 그럼 합이 제일 작은 건 얼마야? 뭐가 나온 게 합이 2가 될 때가 제일 작아요. 그죠? 그러면 2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1. 가능한 게 1. 그 다음 제일 큰 거는 뭐예요? 6. 그럼 6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3입니다. 요 사이 값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1하고 2 했다. 그거를 2로 나눴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도 있을 거고 이해합니까? 요 간격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2분의 5,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올 거다라고 해서 여기 윗부분을 채워주시면 조금 편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1이 나오는 거는 1, 1 이렇게 뽑았을 때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복원 추출한다 했어.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올까? 맞습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9가지. 그러면은 1이 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2분의 3, 그러니까 합이 3이다 하는 거는 1, 2 아니면 2, 1 두 가지 있죠.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어려워요. 끝에서부터 채울게요. 이거 채우고 이거 채우고 이거 채우고 이거 채우고 이렇게 하면 좀 쉽고 이렇게 가면 여기 가운데로 갈수록 조금 경우가 많아져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3이 나왔다. 그럼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3, 3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합이 5가 되는데 2, 3 아니면 3, 2 이렇게 있을 거니까 9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좀 여기 위에다가. 그럼 얘는 몇 가지여야 될까? 9분의 3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개수가 많아져서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채워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표로 나타내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요 밑에 부분 보라는 거지. 그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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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9분의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9분의 6이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걸 안 썼다. 이렇게. 됐나요? 해보세요. 같이 할까요? 같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일 작은 거 2개 뽑는 거는 뭐? 2 더하면 4니까 2로 나눴을 때 2. 그 다음에 그 다음 크기는 2, 4다, 그지? 그럼 6을 2로 나눈 거니까 3 이렇게 갈 거고 제일 큰 거는 6, 6이야. 아니 3, 3, 맞나? 6, 6이야. 그거를 2로 나누면 6.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가야 되니까 4, 5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2가 나오려면 2, 2. 맞지? 근데 전체는 몇 가지게? 9가지. 그럼 9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6이 나오려면 6, 6밖에 없어요.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합이 6이 되어야 됩니다. 2, 4, 4, 2 이렇게 해가지고 9분의 2. 마찬가지로 9분의 2, 그 다음에 9분의 3 이렇게 된다. 이해했나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하여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면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정답이 9분의 5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야 된다. 알겠지?